안녕하세요, 디지털건만드입니다. 귀엽죠? 오늘은 바다에 왔습니다. 아주 시원하죠? 오늘은 오랜만에 매출 인증과 제가 생각하는 위탁 판매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 매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위탁 판매 대량 등록 방식이 지금도 가능하다는 점을 알려드리는 이유가 가장 크고, 저도 그냥 유튜브만 이렇게 찍는 게 아니라 계속 적응을 해가면서 업데이트를 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다, 이런 거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사업자 여러 개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 사업자는 특화 도매 사이트를 이용해서 월 3, 4천만 원을 판매하고 있고요. 일반 대형 도매 사이트가 아니라 특정 상품군만 파는 도매 사이트입니다. 자, 사용한 지도 5년이 넘었고요. 예전에 특화 도매 사이트 설명드릴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도매 차트, 자,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각 상품군별로 특화된 사이트들이 있으니까, 예를 들면 의류 같은 이런 특정 분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관련 사이트들을 찾아보시고 전문 몰로 운영을 계속 해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저도 지금은 특판 매출 포함해서 3, 4천만 원 이상이 됐지만, 초반에는 고생을 많이 해서 이런 특화 상품들을 판매하시려면은 내가 좋아하고 관심 있는 분야를 가지고 시작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업자 한 개가 아니라 세 개로 나오는 매출인데요. 월 3천만 원 정도의 매출 규모입니다. 일 매출로 보면 하루에 100만 원 정도씩 매출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아까 첫 번째 사업자는 한 개 사업자로 나오는 매출이 지금 여기서는 세 개로 나오는 매출이 됐습니다. 대신 이건 전부 도매매 같은 대형 도매 사이트 상품으로만 운영을 하는 건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매출도 사업자당 월 1,000만 원 정도만 생각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자 한 개로 월 3, 4천만 원이면 정말 잘하는 거지만,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렇게 달성하는 게 정말 어렵죠. 자, 그래서 쿨하게 사업자를 여러 개 내서 총 매출 규모와 수익을 이렇게 늘리는 겁니다. 사업자 한 개로 월 100만 원 버는 거는 그냥 부수익 정도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게 두세 개가 돼서 200만 원, 300만 원이 되면은 한 명의 월급이 충분히 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이번 달에 스마트 스토어 2개를 파워 등급을 달았습니다. 한 개는 총 매출 2,100만 원에 취소율 26%로 1,400만 원 정도 순매출이 나왔고, 한 개는 1,400만 원에 취소율 29%로 총 1,0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대량 등록 방식은 어쩔 수 없이 어느 정도의 취소율을 가져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30% 정도까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고 부담을 안 가지고 운영을 하는 만큼 모든 주문을 완벽하게 처리할 수 없는 건 당연한 거니까 어느 정도의 취소는 좀 쿨하게 넘기는 게 필요하고, 물론 너무 많은 취소가 있으면 안 되니까 품절이나 단종, 가격 변동 같은 상품 변동 상황은 잘 적용할 수 있게 운영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주력으로 운영을 하는 거는 크게 이렇게 세 가지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외에도 구매 대행이랑 특판 이런 것들로 1, 2천 정도 매출을 더 하는 게 있어서 총 매출 규모는 월 1억 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진은 특판은 3, 40%도 남기는 것도 있지만, 마켓 판매 이거는 보통 매출의 기준에서 평균 10에서 15%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인증은 몇 번 해서 이미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사업자 한 개 가지고 월 1억씩 파시는 분들도 많고 그 이상 하시는 대단한 분들도 많죠. 그리고 저처럼 대량 등록 방식으로 하더라도 저보다 훨씬 큰 규모로 직원도 많이 써가면서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자, 저는 본업이 따로 있는 만큼 투자 대비 효율이 최적화되어 있는 구조로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몇 번 언급드리긴 했지만 실제로 예전 중국에서 제조할 때 월 몇 억씩 판매할 때보다 지금은 출퇴근한 필요도 없고 리스크 없이 아주 편하게 운영을 하고 있어서 저는 아주 만족스럽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다도 와서 이런 것도 찍을 수 있고요. 그럼 추가적으로 위탁 판매 방향성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늘 이야기 나오는 대량 등록은 아직도 가능한가 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닭등, 무조건 닥치고 등록의 시대는 끝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닭등의 시대는 5년 정도 전부터 굉장히 유행하기 시작해서 한 작년 정도까지는 꽤 잘 됐었는데, 실제로 예전에 신사임당 채널에 이 이상각 셀러님이 나와서 월 1억 원을 판다고도 했었죠.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자, 이 영상의 결론은 이분은 쿠팡에만 당시에 상품이 100만 개가 있으셨어요. 그걸로 월 1억 원 매출을 낸 거고, 작년에 쿠팡이 상품수 제한을 1만 개로 걸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지내시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비슷한 시기에 제가 유튜브 시작을 하면서 지금 이게 첫 영상이었어요. 이때 제가 상품이 위메프에만 40만 개, 쿠팡에 30만 개 정도 있었어요. 자, 그리고 이 두 개 쇼핑몰이 무제한 등록이 가능했던 시절이라서 그렇게 몇십만 개씩 막 깔아놓으니까 이 두 개 쇼핑몰만 해도 월 1,000만 원 이상은 아주 가볍게 매출이 나오던 시절입니다. 물론 아시다시피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뀌었죠.
이제 무제한 등록이 가능한 마켓은 모두 없어졌고요. 대부분 1만 개 정도로 한정해 놓고 있습니다. 고작 이때보다 2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엄청나게 환경이 많이 바뀌었고, 이때는 빨리 상품을 올려야 됐기 때문에 지금처럼 어떤 가공 이런 것도 거의 없이 그냥 말 그대로 닭등을 계속했던 시절입니다. 닭등만 하면 돈이 되는 시절,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은 당연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시장의 변화에 맞춰서 계속 업데이트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물론 이런 닭등의 명맥을 도매매 스피드고 전송기 이런 무료 솔루션들이 유지하고 있는데, 자, 시스템은 엄청나게 좋아졌지만 이제 소비자도 똑똑해지고 경쟁자도 많아지니까 단순히 닭등으로는 한계가 분명히 있는 게 현실입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롯데온이 상품 수를 무려 2,000개로 한정을 지었어요. 자, 이것 가지고도 말이 많더라고요. 드디어 이제 대량 등록의 시대가 완벽하게 끝났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롯데온은 애초에 옥션이나 11번과 같은 전통적인 오픈마켓 업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픈마켓 시장에 롯데온이 진출하고 나서 위탁 판매 셀러들이 엄청 유입이 됐겠죠. 자, 그래서 아마 초반에는 전체적인 규모와 판매 자체는 많이 늘어났을 겁니다. 어쨌든 판매자가 많아졌으니까요. 그런데 위탁 판매 특성상 솔직히 셀러들이 고객 CS도 잘하지 못하고 품절 취소도 많아지니까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관리가 어려워서 여러모로 골치가 아팠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롯데온 좀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은근히 매출이 나긴 했는데 사실 사이트가 좀 쓰기 불편한 점도 꽤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 기간을 오픈마켓 체제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롯데온 측에서 요거는 득보다 실이 더 크다 라고 판단이 들어서 과감하게 2,000개로 탁 줄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예 닭등하는 위탁셀러들 보고 야, 니네는 2,000개밖에 안 되니까 들어오지 마,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다른 마켓들이 이걸 따라서 1만 개보다 더 적게 이렇게 몇천 개씩으로 제한을 걸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긴 합니다. 물론 가능성은 있겠지만 나머지들은 그래도 기본 체계들이 잘 잡혀있는 전통 오픈마켓 업체들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 1만 개 정도는 계속 그냥 쭉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합니다. 요건 뭐 참고해 주시고요. 두 번째, 개별 등록 대 대량 등록, 이 중에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느냐인데,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대량 등록을 선호합니다. 물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 닭등 이 시대는 지났기 때문에 가공 대량 등록을 해야 된다고 몇 번 말씀을 드렸었죠. 상품명을 시작으로 대표 이미지나 상세 페이지, 모델명 이런 내부 정보들을 바꿔서 운영하는 게 필요한데, 자, 이 가공을 얼마나 시간 투자를 해서 할지는 정해진 정답이 당연히 없기 때문에 나한테 맞는 방식으로 꾸준히 테스트를 해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0부터 100까지 상품 가공을 한다고 했을 때, 자, 100을 다 하는 거는 그냥 아예 개별 등록으로 상품명부터 모든 걸 다 바꾸는 거고, 자, 이 0은 아무 가공 없이 그냥 닭등을 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30 정도로 적당히 시간 투자를 하고 상품 교체를 빨리 할지, 아니면은 70 정도로 충분히 가공을 해서 상품에 조금 더 신경을 쓸지, 요거는 계속 내 성향에 맞게 운영을 해가면서 테스트를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3, 40 정도만 투자해서 상품을 수정을 하고 대신 안 팔리는 상품 교체를 조금 더 자주 하는 거를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자, 하나하나 너무 목숨 걸다 보면 그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조금 더 가볍게 툭툭 움직이는 정도로 하는 거를 추천드리는 편인데요. 저 역시 상품면 정도만 제대로 수정을 하고 이미지 수정은 거의 안 하는 편이긴 합니다. 세 번째, 상품 교체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유료 솔루션 사용을 추천드리는 겁니다. 무료 솔루션은 등록 자체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상품 관리가 안 되는데, 자, 플레이오토 같은 유료 솔루션은 상품 관리가 훨씬 쉽거든요. 플레이오토 같은 거는 지금 이렇게 각 상품 마켓별로 판매된 수량도 다 체크가 됩니다. 이런 걸 감안해서 팔린 상품은 그대로 두고 안 팔린 상품을 예전 거부터 지우고 또 새로운 걸 올리고, 이런 방식으로 운영을 하면 보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저도 수년간 운영을 하면서 판매된 상품들이 꽤 모아진 게 있는데, 이렇게 꾸준히 운영을 하면은 차곡차곡 매달 이 상품 데이터들이 쌓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 자체가 아주 훌륭한 데이터가 돼서 나중에 잘 팔리는 상품을 보고 요거랑 비슷한 상품으로 개별 등록이나 사입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장점도 있는 거죠. 사실 이 점 때문에라도 처음부터 개별 등록을 하지 말고 대량으로 일단 등록을 해보면서 뭐가 팔리는지 좀 확인을 해보면서 경험을 쌓는 걸 추천드린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 데이터가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도매 사이트 인기 상품을 계속 쳐다보거나 아니면 내가 판단해서 잘 팔릴 것 같은 거, 이런 거를 가져왔을 때 솔직히 잘 되는 경우보다는 잘 안 팔릴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 상품을 쫙 올려놓고 어차피 재고 부담 없으니까 리스크 없이 깔아놓고 판매를 해가면서 이런 것도 팔리는구나, 이런 경험과 노하우를 쌓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번째, 방금 말씀드린 이 판매된 상품 관리하는 것을 조금 더 설명하자면, 일단 1차적으로는 판매된 상품만 남기고
계속 상품 교체를 하다 보면은 한 번이라도 판매된 상품만 계속 남기게 되겠죠. 한 번이라도 판매된 상품이 조금씩 쌓이게 되겠죠. 자, 대량 등록 특성상 이 데이터가 쌓이려면 시간이 조금 걸리긴 하지만 그래도 몇 개월 이상 꾸준히 하다 보면 이 판매된 상품이 쌓이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팔리는 상품들 카테고리를 보고 또 비슷한 걸 또 가져오고 이런 방식으로 계속 발전이 되기 때문에 초기에는 조금 더디게 생각될 수 있어도 시간이 갈수록 이게 수월해지는 이런 그래프를 그리는 경향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 요새 스마트스토어 많이 하시죠? 요즘 카탈로그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이 이미지는 아까 보여드린 7월 1,400만원 매출이 나왔던 스토어의 카탈로그 상품 현황입니다. 똑같이 카탈로그로 상품을 묶어서 많이 판매하려는 전략을 쓴다고 했을 때 아이템 스카우트 같은 곳에서 키워드를 분석을 하고 도매 사이트 인기 상품을 분석을 하고 또 상품 키워드들을 분석해 보면서 상품을 하나하나 찾을 수도 있지만, 저는 이렇게 지금 이미 판매된 내역이 많죠. 그래서 이거를 거꾸로 하나씩 클릭해 가면서 이게 왜 팔렸지? 이건 어땠지? 이렇게 괜찮은 상품을 찾는 전략,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이 방법이 좋은 거는 일단 현타가 안 옵니다. 왜냐면 일단 내가 묶여있는 상태고 이미 판매된 상품들이 많죠. 그래서 내가 모르는 상품들을 계속 찾아 헤매면서 새로운 상품을 발굴하는 게 아니라 이미 판매가 됐던, 이미 카탈로그에 묶여있는, 그래서 내가 최저가인지 혹은 10원만 내리면 1위로 가는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거꾸로 보면서 데이터들을 보면서 살피면서 이 중에서 괜찮은 걸 뽑아내는 이런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전자의 방식이 약간 맨땅에 헤딩하는 새로운 상품을 고르는 이런 느낌이라고 치면은, 지금 이거는 이미 쫙 올려놓고 판매된 것 중에서 거꾸로 찾아간다,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제 성향에 조금 더 맞는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건 제 스타일이니까 참고만 해주시고요. 자, 오늘은 매출 인증과 함께 위탁 판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운영 방식에 대해서 고민 중이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사업자를 더 늘려가면서 이 대량 등록 방식을 계속 할 예정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년 전과 굉장히 많이 바뀐 만큼 앞으로도 계속 업데이트 가는 과정, 이게 어떻게 위탁 판매 시장이 바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도 계속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모르겠지만 저도 이 사업 계속 할 거고, 그래서 앞으로 시장이 바뀌면은 계속 적응해 가면서 업데이트를 할 거니까, 자, 그런 과정을 앞으로도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바다에서 시원하게 찍어봤는데 배경도 그리고 오늘 영상도 조금 보시기 시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